요새 이 쌍용차 인수만큼 좀 이 활발한 게 이 친구죠. 자, 몸값 1조, PI 첨단소재. 이 친구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 제가 예전에 아는 친구인데. 이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있어요. 이게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이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 회사가 팔고자 해서 팔았다기보다는 대충 아까 기사 몇 개 읽어봤는데 매수자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좀 팔어. 이 회사를 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들이. 그러니까 서로서로 좀 나한테 팔어, 나한테 팔어. 너 시장 안 내놓냐? 여기 건물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물이 만약에 10억이면 보통 시장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누군가가 야, 이 15억 줄 테니까 좀 팔어. 이렇게. 매수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값어치가 좀 있는. 실제로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저 회사. 일진그룹 여기 좀 떠들었다네요. 자, 일진그룹 여기 떠들어서, 일진전기만이 이렇게 지금 좀 올라갔죠. 롯데그룹이 예비 입찰에 좀 불찰했대요, 지금. 롯데그룹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 예비 입찰에 불참한 걸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일단은 이제, 일진그룹이 좀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일진그룹이 오늘 좋았는데, 잠깐 볼게요. 원전주죠. 원전주 일진전기 올라간 건 전에서 올라간 거, 원전 관련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이렇게 이제 오늘 이게 밝힌 건데, 민간과 협업해서 친환경 수소탑인 열병합 발전소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예전에 이 두산중공업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지원난방공사하고,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하고, 또 탄소중립 물량 국내 기술 기반 친환경 수소탑인 열병합 발전소 기술 실용화에 대한 MOU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사실 이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 임병훈님 어서 오세요.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실적으로 회사가 가는 길은 안 나빠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가 나가는 길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이 주식이 과연 추세를 깨고 있나 안 깨고 있나 뭐 저런 일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저 이제 고민이 맨날 이거 했던 자료라 또 해도 되나 그런데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데 투자도 잘 해놓고 잘 좋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가 계속 잘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공매도는 왜 나오지?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의 가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기법적으로다가도 반드시 신경 쓰고 봐야 돼요.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이제 평을 드리면 지금의 자리들은 전체적으로 꽤 높지 않나. 물론 종목에 따라 좀 차이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질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자리들을 이탈하면 안 되겠다. 오늘같이 시장이 밀릴 때 이런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들 정리하셨구나 오늘 주식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멤버님들부터 내가 매수가 결정해놓은 종목들은 지금 거의는 그래도 약간은 손실권이 없을 건데 하나 KCC 건설만 그죠? 그 친구만 손절 처리하고 나머지는 약수익권에 다 있을 확률이 높은데 자 어쨌거나 자 두산중공업을 좀 보면 장기적인 지표가 중요해요.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듯이 이게 삼성전자처럼 예전에 막 많이 올라갔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5개월 선 이탈한다든가 20개월 선에 이탈한다든가 이런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최고로 좀 날아갈 거다. 그런데도 기대를 했더니 떨어졌죠. 이 부분을 믿고 개인들이 샀는데 이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추세나 어떤 자리들을 잘 보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추세를 보여줘요, 우리한테. 추세를 보여주고, 또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이 어떤 자리들을 돌파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자리를 왜 뚫었지? 그럼 나중에 지나잖아요? 자, 그러면 순간 좋은 뉴스가 나요. 하나 이제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종목을 선물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몰라요. EWK라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오늘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완전 대바닥이야. 항공기 부품 관련해 자꾸 엮이길래 내가 이 친구가 도대체 왜 항공기 부품으로 엮이지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바닥 탈출을 했어요 저번 달에. 우리 이번 달에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일단 5개월 선 기준으로 4,900원대를 깨면 전 이 친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깼어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을 살짝 거치는데 뭐 5주선 같은 자리만 안 깨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왠지 이 친구가 이뻐 보여. 제 생각엔요. 이뻐 보여 그냥. 느낌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공기 엔진 부품 전문 기업 하나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요걸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 아이템이 어떤 회사냐면 국내 유일 항공기 엔진 부품 정밀 가공 전문 기업이에요. 고객사가 좋아요. 프랑스 사프란, 미국 제너럴 일러트리.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이 항공기 엔진 필수 부품인 터비베인 요렇게인데 뭐 CL 뭐 이리돼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들이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상황이 좋죠. 자, 근데 상황이 좋은데 이 원전 관련하다 이 얘기 죄송하지만 잘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근데 EWK가 항공기 부품 관련주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됐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바닥에서 지금 이게 투자를 틀어놨잖아요. 약간 살짝 틀었죠.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주봉에서 만약에 추세를 단단하게 유지해주고 있다. 근데 일봉에서 아직 대량거래는 안 터졌는데 꽤 오랫동안에 지금 이 가격 조정이 있던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 친구가. 여기부터 급락한 거예요. 근데 근간에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한번 빵 때려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빵 때렸다. 그럼 뉴스가 나와요. EWK 하나 아이템을 인수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박 나는 거 이제. 앞전에도 한 17%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지만 이 차트라는 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깬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뭔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보면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월봉 5개월 선 이탈 안 해야 돼요. 물론 월봉이라는 게 한 달 끝난 다음에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2월달처럼 쭉 밀어놨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면 상관없지만 스윙 투자 관점에서 손절했다 다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자, 어쨌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도 이 5주선 입장 잘 지켰죠. 그죠? 일봉에서도 보면 역시나 뭐 아직은 240원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오늘 주산중업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 3,000원 하더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약간은 좀 그래도 높은 건 있어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굳이 뭐 손절하거나 팔 이유는 없고 또 다른 만약 투자를 하시더라도 대형주잖아요. 그죠? 다른 중소형주랑 같이 하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들고 회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나쁘진 않아요. 삼성전자 회사 내용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들고 있으면 다 본전하고 더 가요. 사실은. 라고 너무 한 번에 몰빵만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사놓으면 가장 정석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걱정할 건 없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야 이런 되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스윙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단기로 15% 20% 들어가고자 했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깨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친구 사실 영업이나 이런 거 이 친구도 좋아요. 해마다 꾸준히 늘어요. 내가 예전에 자료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은 지켜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예전 앞에 있는 매물대 빨빠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전 고점까지 갈 수는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이 급변한다거나 이러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일단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도 5주선 회복 못해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 이 자리가 일봉에선 위기를 벗어났어요. 저기 거놨죠.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왔어요.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한전 KPS가 우리가 모르는 근간에 계약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들이 이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에 비해선 월봉의 H가 낮아요. 이 친구는 높죠. 12,000원짜리가 12만원 10배를 갔어요. 한전기술은. 한전산업은 2,000원, 2,200원 하던 게 19,000원을 갖고 이런 친구들이 더 갈 수는 있어요. 사실 빠르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만 물론 한전 KPS라고 또 안 조심할 건 없어요. 주식은 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갈 자리는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대는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증권사 목표가도 5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우리 기술을 보면 아까 자리 살짝 깼더라고요. 이게. 불안불안했는데 여길 들어와 버리고 진짜 이전 깨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 시장에 있었냐면 근 5주간 쭉 코스닥 시장이 우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향 할 땐 웬만한 분들이 수익이 잘 나요. 실제로 종목만 잘 사면.
엉뚱한 주식만 안 사면.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자체가 20주선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윤정님도 한번 여기서 얘기하셨죠. 왜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0주선 자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어떤 뉴스가 필요 없어요. 뭐 빅스텝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고 참고는 하는데 당연히 5, 6주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 올 때가 됐어요. 자, 조정 올 때가 됐는데 우리가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던 게 많죠. 예를 들면 주봉에서 5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 여기를 딱 찍고 나가면 좋겠는데 다 여기 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오는 중이에요. 제자리로. 조정 오는 거예요. 조정. 자, 조정이 올 때 이형님 어서 오세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돼요. 자리 깨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 이런 걸 차원을 잘 보는 건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많이 올라왔고 아직은 그래도 예전 매물대 뚫어놓은데 위에 있어요. 자, 그렇지만 스윙이나 단기관점에서 이 자리까지 기다리기엔 만약 위에서 물렸다면 좀 고통스럽겠죠. 한 4, 5%이 손실이 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수 타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멤버 마찬가지지만 살 때부터 사실은 어차피 자랑하는 거 아니고 일단 사모 수익권일 때가 많아요. 그 대신에 손실로 토해낼 때가 이럴 때 꼭 토해내. 시장 무너질 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깼죠. 이렇게. 우선 깼죠. 그러니까 일단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20주선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자리 깼다 더 밀려요. 10주선까지. 내일 시장 봐야 돼요. 다행히 내일 시장 같은 살아나서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월봉에서 이제 내가 먹고자 하는 즉 우리가 주식을 하면 제가 계획을 갖고 하라고 그랬죠. 어디를 깨면 손자. 어디를 가면 수익. 여기서 여기가 좀 크면 수익이 한 20에서 30% 나겠는데 여기서 여기가 작으면 또 그게 못 나요.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지 못하겠지만 우리 기술을 내가 목표가를 삼으면 요 정도 삼을까 정고점. 근데 여기 위험을 감수하기엔 너무 좀 높은데? 물리면 답도 없고 이건 물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데서 물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물리면 20년도 2월 달에 물렸다. 1,100원에. 그러면 저점이 800원이니까 상당히 아프거든요. 이것도 한 30%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월봉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장 살아나면 다 돌아나가요. 한 6개월에서 7개월만 참으면 많이 먹어요. 그러고. 근데 여기서 물렸다. 그럼 아주 머리 아파요. 이런 데서 물렸다. 그러면은 이건 안 와요. 한번 올라가면 4, 5년씩 걸려. 6개월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깨게 되면 아주 힘들어져요. 예전에 2번에 걸친 지지선이 있었는데 이 자리 같아요. 선을 거누면 딱 오면 깼죠 지금. 종가상 깨진 않았구나. 간신히 지켜져 간신히. 내일부터 못 돌아가면 더 깬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 주식 설명할 때 무조건 올라가요. 우리 기술 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해야죠. 물론 깨지 않으면 돌아나가니까 상관없는데 굳이 내가 우리 기술을 산다면 오늘 같은 날 사서 내일 같은 날 깨면 바로 매도고 아니면 오늘 지켜보는 거죠. 나는 우리 기술이 진짜 좋아. 난 이 회사에 진짜 투자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보는 거예요, 연봉. 그리고 내일 저 이제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내일 같은 날 이 자리 안 깨고 갭 뛰어서 간다거나 이렇게 오른쪽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월봉 바닥에 있는 건 좀 떨어져 상관없어요. 사실은 4, 5% 떨어져 다 돌아나가요, 그거. 이슈가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칼 대응 하셔야 돼요. 한전산업 한전기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세력분들이 벌써 원천만이 이렇게 좀 얌얌하신 친구들이에요. 자, 2,200원 여기서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맛있게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더 큰 수익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게 맞고 다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군다나 제가 항상 뭘 강조하냐면 물론 월봉이라는 게 한 달 뒤 완성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복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깬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고 매수도 별로 없어요. 이제 매수 좀 줄고 그럼 쭉 타고 떨어져요. 물론 중간에 뛰기도 해요. 이렇게 아깝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매일 살펴보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넥스사이언스가 이제 비교하기가 좋아서 갖고 오면 이 친구도 예전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 방에 깨니까 더 위험한 건데 이렇게 깨도 다음 달에 반등을 또 해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개입 팔았네. 제자리 오고 다음 달에 좀 더 가요. 또 이렇게 좀 수익 날 수 있었는데 역시 주식은 믿고 참고 기다리는구나.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구나. 아니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이쪽 공간이에요. 왼쪽 산. 오른쪽 산에서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한전기술이 5개선 깼잖아요. 제 생각이 틀려서 밀렸다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 12,000원 하던 주식이 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 친구가 한 4, 5만 원까지 오지 않을까. 이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좋은 거예요. 주식은 왼쪽에서 사는 거예요. 왼쪽. 우상향일 때. 하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보시고 제가 아마 제 동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저 얘기한다고. 이게 다니까. 이거엔 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전자를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왜 설명드렸냐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뉴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뭐 실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반도체 새롭게 만들고 뭐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깨졌잖아요. 수급이. 추세가. 이해하셨죠?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 우상향일 때 사는 거지 우하향일 땐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 우하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우상향 속에 있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을 하향으로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자리가 지켜준 거고 한전 KPS는 오면 우상향에 있는 거예요. 우상향에.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정상을 찍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애매한 자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일천파워도 마찬가지죠. 3,000원짜리가 24,000원 8배 9배 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신기한 친구가 보성파워텍이죠. 근데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이 친구.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추세를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이탈 안 해요. 뭐 시장이 흔들리든 어떻게 하든 옷은 안 깨고 있잖아요. 그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세력분들이 아직 목이 마르신 것 같아요. 물론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으면 이제 크게 급락하거든요. 사실은. 요즘 1,000원짜리 주식이 기본적으로 10,000원은 가니까 10,000원은 가야 그래도 세력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고 있고 자 BHI인데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절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벽돌 같은 데 있어요. 홍곡전 벽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뼈쪽 솟은 거 여기가 보통 목표가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 딱 이거 찍었는데 그죠? 딱 찍었죠 이번 달에 이렇게 여기 목표가인 거예요. 이걸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고 이 차상 최고점 여기인데 근간에 여기 뭐 갈 수 있어요. 그죠? 원전 관련해서 그러려면 여기 뚫어줘야 되겠죠. 지금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뭐 남들은 파는 목표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추세 이탈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 5주선이 가장 강력한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공간인데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봉에서도 그냥 괜찮아요. 매수 타임을 잘 잡으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너무 높아서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놓고 지켜보는 게 맞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정말로 난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BH가 너무 좋아. 이 친구 빨리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5주선 근처에서 잡으셔야 돼요. 5,900원, 6,000원, 6,000원 초반.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떨어지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 대응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로비텍은 항공기 부품주 관련주기도 한데 이 친구 추세가 제가 불안하다고 그랬죠. 아마 20개월선이나 5개월선까지 밀릴 확률이 높아요. 6,500.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내가 이렇게 손절하지. 더 밀릴 확률이 있어요. 에너토크도 똑같이 너무 높고 한신기계가 대단하죠. 이 친구. 여기서 아마 지금 욕심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국의 그 수많은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엉뚱하게 단타 하시는 분들 큰 돈 가지고 단타 하시는 이 모든 분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는. 그분들도 잽싸게 샀다 팔을 테고 하루에 4, 5% 먹고 팔을 테고 막 이렇게 할 거고 분봉까지 보면서 치열하게 하시는 단타 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대신에 물렸다. 하루아침에 급락 쭉 해서 물렸다. 이런 거의 폭망이에요. 폭망. 하루에 10% 간신히 벌려고 하다가 저거 한 방에 다 잃어요. 돈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한신계에 들고 계신 분들 또 혼난다 또. 어쨌거나 상황이 어째 좋긴 한데 여기서 산다? 900원짜리가 11,000원이 갔는데 보성파워텍이 아마 제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날려나가면 그래도 이전 고점들 가면 이제 1,000원짜리가 12,000원, 14,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산다? 위험하죠. 웬간한 더구나 큰 돈을 실른다 여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5천만 원 1억 이상 실른다 이런 데서 실어야죠. 이런 데. 여기 큰일 나는 거예요. 한신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1%, 5% 안쪽이다. 라는 걸 하시면 돼요. 우리는 저는 그런 실력이 아니니까. 에이프로젠 MED는 이거는 이제 원전 관련주의자. 원전 관련주의자 어차피 또 제약바이오주기도 한데 추세가 이뻐요. 잘 드러났어요, 이 친구. 역시 추세죠. 주봉에서 오늘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 깨지 않는, 2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잘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여기. 1760원. 근데 이 친구는 매수 타이밍이 딱 5일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니까. 매수가 있고 손절가. 야, 손절은 1에서 3% 안에.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도 5% 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은 그래도 10%, 15%, 20% 이렇게 내버려둬야 뭐 타산이 맞죠, 그죠? 원래 주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편해요. 내가 맨날 뭐 3, 4천만 원 투자해서 맨날 뭐 15%씩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날은 잃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은 3, 400 벌기도 하고 또 다음 날은 또 150을 잃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어제 400을 벌었는데 오늘 손절 칠 각이 왔는데 손절을 못 치는데 손절을 치면 150만이 날아가니까 어제 350 벌었는데 150 날아가면 200만 원밖에 못 벌. 이런 생각 들죠, 왜? 그래서 그 손절을 못 쳐. 그럼 이게 아마 쭉 떨어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나마 200만 원까지도 잡아먹을걸요? 그러니까 편하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식 욕심을 비워야 돼요. 며칠 동안 3, 400 잘 걸었으면 오늘 하루쯤은 그냥 시장에 양보하자. 뭐 200 정도 뭐 이렇게 해야지. 그 500 벌어도 여기서 200을 토해내면 안 돼, 내가. 난 죽어도 못 팔아. 이러면 그 주식 급락했다. 그 앞에 벌은 그 200도 다 날아가죠,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손절 칠 때 엄청 마음 아파요. 진짜 죽기보다 치기 싫어. 근데 치고 나면 편해요. 치고 나면 그러고 현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뭐 살 게 있어. 속도 안 썼고, 물론 손절할 땐 아프죠, 당연히. 결산 보고, 한 달 결산 보고, 뭐 수익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시장가 줄 땐 저도 한 달 손실 볼 때도 많거든요. 말씀드린 슈퍼개미가 아니에요. 저 슈퍼개미도 아니고 엄청 뛰어나면 능력자도 아니에요. 저도 그 주식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 본 사람이고 아직도 힘들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과정을 내가 겪다 보니까 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임배우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손절은 눈물을 찔끔 감고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중에 있어요. 비중에 있는 거예요. 비중은 이제 욕심 때문에 그린 건데 내가 욕심을 부릴 자리가 있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욕심을 부리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우량주라고 생각 잘 안 해요. 예전에 주린이 때는 이런 종목들이 우량주인 줄 알았어. 야, 이 돈 한 1억 갖다 살려면 이런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주식이 우량주가 아니라 재무제표가 단단하고, 회사가 단단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업이 하는 일이 되게 올바라. 뭐 정상적인 회사야. 뭐 갑자기 공급행령 튀어나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근데 이 주식이 PBR이 0.5나 0.6밖에 안 되네? 시장에서 장부가치상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뭐라? 오늘 좀 신경을 써봐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월봉 바닥에 있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주야.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예전에 막 10,000원 하던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끝장이 나가지고 2,000원에 놀고 있어. 근데 회사가 엄청 좋아. 뭐 이익도 잘 나, 영업이익도. 아주 단단해, 임원진들도. 근데 이 친구가 2,000원인데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데 뭐라? 리오프닝 된다네? 뭐 또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하셨죠? 이런 거는 비중에 대해서 많이 치료되고 손절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 관점에서 만약에 어중간한 자리에 들어갔다. 월봉에서 좀 높은 데거나 일봉에서 이슈를 타고 들어갔다. 요새 막 그 쌍용차나 이 인수점 때문에 지금 엄청 어수선하죠. 막 KG그룹 뛰어들었다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쌍방울이 많이 뛰었는데 이 쌍방울이 이 이슈로 딱 올라갔을 때 또 임원진 분들인가 뭐 잘 모르게 어떤 분들도 많이 차익실현 하셨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슈로다가. 근데 이런 친구들 갖다 이 고점에 순간 욕심 부려가지고 비중을 크게 실었다. 그러면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 1,000만 원 갖다 수익할 거 만약에 5천 갖다 실어도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때는 월봉 바닥권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임병님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이렇게 실어야 되는 거고, 높은 데 사거나 스윙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진 자산의 비중을 철저히 조절하셔야 돼요. 10% 선, 15% 선. 이건 정말 좋다. 그래도 20% 이래야 손절이 가능하지. 여기다 몰빵했다? 저도 손절 못해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손절해, 그거를. 그죠? 손절 못하니까요. 그런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필요해요. 어쨌거나, 이게 종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님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주식 얘기하고 주식 기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이 주식 기법이라는 게, 김혜진님 어서오세요. 뭐 엄청나게 막 비법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주식은 철저하게 마인드 관리고
회사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수 차트를 가만히 보면 저번 주에도 이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역시나 뭐 이슈는 저거 뚫기가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주간 올라왔는데 당연히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자, 우선 지켜주고 있죠, 지금. 이걸 지켜줘야 돼. 이거 깨면 진짜 크게 무너져요. 근데 이전까지 다시 오는 거야. 막 840포인트 이런 데까지. 다시 와요, 진짜. 그러면 웬만한 종목도 현금화 시켜놓고 이제 어저 기다리고 있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5주선을 지켜주고 다시 돌아 나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시장에서. 아,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 시장도 엔간히 이제 뭐 반항하는구나.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전체의 추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을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시장 안 좋으면 손절을 하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딱 손절해놨다가 만약에 그날도 미 증시가 안 좋고 미 선물 지수가 안 좋아. 그럼 하루쯤 쉬는 거예요. 하루쯤 그냥 현금화 시켜놓고 오늘 밤 미 증시 보고 또 뭐 오늘도 안 좋겠다. 굳이 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이 사고 싶다면 비중 조금만 해가지고 뭐 5% 정도 해가지고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 자리 진짜 깨면 안 될 자리 같은데 그런 자리 사시면 돼요. 자, 광명전기를 보면 이 친구도 어차피 증시 때문에 떨어졌는데 역시 밀릴 자리는 이렇게 20개화선까지 자리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친구도 원래 이런 데가 제가 베스트 타임이라고 그랬죠. 사실 수익권이 다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물론 시장이 좋았으면 여기까지 그냥 가기도 하거든요. 안 좋으면 조정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밀릴 자리까지 밀려요. 그래서 2,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고 깼다. 그럼 위험한 거죠. 특히 주봉에서 우선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내일 하루 만에 또 이제 미증시 살아나고 급반등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깼다는 얘기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오라님 어서 오세요. 김혜전이 어떤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져가지고. 자, 광명전기가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꼬리가 여기인데 내일 시장 안정부터 왔다 갔다는 얘기고 다음부터 여기를 잘 지켜야 되고 여기를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이 자리가 가격으로 보면 2,600원대가 돼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20개월선이에요. 주식은 어떤 경우도 20개월선 이탈하면 안 돼요. 20개월선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큰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20개월선 깼죠. 각도가 세죠. 각도가 세고 이격이 큰 만큼 무너지는 폭이 큰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광명전기 같은 친구들은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 2,200원. 그럼 여기서 물렸다. 실제로 푹 참고 기다리면 다 돌아 나가긴 해요. 근데 손실권에 있기 싫으니까. 그리고 20개월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서 사실 돌아 나갈 확률이 크죠. 요것도 깨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광명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전기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PI 첨단 소재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시간에까지 거래해야 돼요. 시간에만 하지 마시지.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떨어지고 있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오늘 이 주식 떨어져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딱 찍고 올라갔죠. 이걸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떨어졌다 하더라도 5개월 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성 들어올 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일단 매물대 뚫었습니다. 딱 붙어 있는. 뚫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갭 뛰어서 가면 내일 날라가겠다. 6,586원. 딱 위에 거기 붙었냐, 어떻게. 세력들도 종가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 이런 친구들 이제 이런 걸 잘 보시는 단기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비아빠님 어서 오세요. 내일 같은 날 뛰들어갈 때 어떻게 뛰들어가냐면,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친구가. 살짝 뛰거든요. 훼손하지 않으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PI 첨단 소재 인수권으로 뛰어요.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가끔 할 때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나케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봉에서 매물대를 뚫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딱 여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이자, 가장 내가 대응하기 쉬운 자리, 즉, 주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해줬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어중간한 데서 끝났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5선까지 기다리든가, 돌파 안착하면 사야 되는데, 딱 여기서 끝났죠. 기가 막히게. 사실 세력분들은 종가 관리도 해요. 우리가 왜 주식이 엄연히 종가 관리 안 한다고, 이 종가가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죠. 1,000원 하던 주식이 오늘 3시 반 시장이 끝났는데 1,200원에 끝났어. 뭐 우연이 된 것 같잖아요. 왜 그죠? 근데 사실은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들은 이 종가 관리도 해요. 종가 관리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테스트 한다고 세력하고 통화하다가 뭐 월요일은 뭐 1,000원,
화요일은 뭐 1200원, 뭐 수요일은 1280원, 목요일은 뭐 저기 뭐야 1050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종가를 정확히 세력들이 맞춰서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종가 관리를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놨다? 자, 그럼 내일 같은 날 대응하기 쉬운 거예요. 뭐 너무 높이 떠서 가면 살 필요 없고 떴는데 오늘 종가 훼손 안 한다. 살만한 거예요. 훼손하면 바로 팔아야 돼요. 또 이런 친구를 무리하게 들어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안 좋으니까 비중이 한 5% 정도 뭐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다 막 20%씩 막 이렇게 실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안 되고. 재룡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일봉에서 좀 흔들긴 하는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추세는 아직 유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재룡산업이나 재룡전 같은 경우 월봉 바닥인데 이걸 깼다? 그럼 진짜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안 깰 확률이 높고 뭐 낮은 위치에 이 친구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유지하고 있죠, 추세. 이제 추세 틀어놨어요. 뭐 그렇게 뭐 코로나 때 그렇게 심할 때도 여긴데 뭐 가야 어디 가겠어, 그죠? 이런 친구들이 괜찮죠. 아직은 괜찮은 거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그죠? 뭐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20주선 안 깨고 있고 시장이 떨어질 때 좋은 건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 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을 안 한 사람이야.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었어. 내 옆에 친구가 주식을 하고 있네. 근데 이 친구가 산 주식이 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50% 되는데 이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야.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물려가지고 돈이 없지만 난 돈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현금화 시켜놓고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